S3와 클라우드프런트로 정적 웹사이트 배포하기. AWS 기반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버킷 생성부터 HTTPS 적용까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배포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3의 개념과 특징부터 시작하여 버킷 생성 및 설정,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방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클라우드프런트의 개념과 배포 생성, S3 버킷 정책 설정을 다루고 클라우드프런트 캐시 최적화 전략과 HTTPS 적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53으로 DNS를 연결하고 캐시 무효화와 모범 사례를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S3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애머잔 심펠 스토리지 서비스, 줄여서 S3는 AWS가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높은 내구성과 가용성을 자랑하며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3의 가장 큰 장점은 99.999999999%, 즉 11.9의 내구성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데이터 손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제한으로 확장 가능하며 저렴한 스토리지 비용으로 대용량 파일도 부담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하여 별도의 웹서버 없이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S3 버킷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킷은 S3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최상위 컨테이너로 파일 시스템의 폴더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AWS 콘솔에서 버킷을 생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첫째, 전역적으로 고유한 버킷 이름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AWS 계정에서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리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한다면 서울 리전인 AP 노어시스트-1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위해서는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전 관리 옵션을 고려하세요. 실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덮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면 S3 버킷 생성과 파일 업로드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AWS S3 메가바이트 명령으로 버킷을 만듭니다. 메가바이트는 메이크 버킷의 약자입니다. S3:/ 뒤에 버킷 이름을 입력하고 리전 옵션으로 서울 리전을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AWS S3 싱크 명령으로 로컬의 빌드 폴더를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싱크는 변경된 파일만 업로드하므로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퍼블릭 액세스 블락 명령으로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비활성화합니다. 블락 퍼블릭 캐시 LS, 이그노어 퍼블릭 캐시 LS, 블락 퍼블릭 팔러시, 리스트릭트 퍼블릭 버킷츠 4가지 옵션을 모두 펄스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킷 정책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을 웹사이트로 사용하려면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버킷 속성 탭에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찾아 활성화하세요. 인덱스 문서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파일로 보통 index.html을 지정합니다. 오류 문서는 404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여줄 페이지로 error.html이나 404.html을 사용합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오류 문서도 index.html로 설정하여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이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을 활성화하면 S3 웹사이트 엔드포인트 URL이 생성됩니다. 이 URL로 직접 접속하여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에서 읽을 수 있도록 버킷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JSON 정책은 모든 사용자에게 버킷의 객체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버전은 정책 언어의 버전으로 2012년 10월 17일을 사용합니다. 스테이트먼트 배열안의 권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시드는 문장 아이디로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이펙트는 allow로 설정하여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프린서펠을 별표로 설정하면 모든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액션은 S3:get_object로 객체를 읽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리소어스에는 aws:s3:버킷 이름 별표를 입력하여 버킷 내 모든 객체를 포함시킵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면 누구나 버킷의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프런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프런트는 AWS의 CDN, 즉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전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클라우드프런트는 전 세계 45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전송 속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디다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AWS 실드가 기본으로 통합되어 있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ACM, 즉 AWS 서티퍼킷 매니저를 통해 무료 SSL/TLS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HTTPS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프런트 배포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오리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오리진은 원본 콘텐츠가 저장된 위치로 우리의 경우 S3 버킷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OAI, 오러진 억세스 아이덴티티를 생성합니다. OAI를 사용하면 클라우드프런트만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뷰어 프로토콜 정책은 리더렉트 HTTP to HTTPS로 설정하여 HTTP 요청을 자동으로 HTTPS로 리다이렉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트래픽이 암호화되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기본 루트 객체는 index.html로 설정하여 도메인 루트로 접속했을 때 표시할 파일을 지정합니다. 클라우드프런트 OAI를 사용하여 S3 버킷 보안을 강화하는 버킷 정책입니다. 이전에 모든 사용자에게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클라우드프런트 OAI에게만 권한을 부여합니다. 프린서펠을 AWS로 설정하고 클라우드프런트 OAI의 ARN을 지정합니다. ARN은 aon:/im:/cloud_user/cloud_front origin access identity 뒤에 OAI ID가 붙습니다. 이 아이디는 클라우드프런트 배포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액션은 S3:getObject로 읽기 권한만 부여하고 리소어스에는 버킷의 모든 객체를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직접 S3 URL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클라우드프런트를 통한 접근만 허용하여 보안이 크게 향상됩니다. 클라우드프런트 OAI를 설정한 후에는 S3 버킷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제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버킷 정책에서 클라우드프런트 OAI에게만 getObject 권한을 부여하고 일반 사용자의 직접 접근은 차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S3 버킷 URL로 직접 접속할 수 없고 오직 클라우드프런트 URL을 통해서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뿐만 아니라 비용 최적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프런트를 거치면 캐싱을 통해 S3로의 직접 요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캐시 전략은 성능과 비용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클라우드프런트는 3가지 TTL, 즉 타임 투 라이브 설정을 제공합니다. 최소 TTL은 0초로 설정하여 동적 콘텐츠가 즉시 업데이트 되도록 합니다. 최대 TTL은 3153600초, 즉 1년으로 설정하여 정적 에셋이 오래 캐시되도록 합니다. 기본 TTL은 86,400초, 하루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시 정책은 AWS가 제공하는 캐싱 아프터마이즈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책은 쿼리 스트링과 헤더를 고려하여 캐시 키를 생성하므로 캐시 히트율을 높이고 오리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 타입별로 적절한 캐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HTML 파일은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짧은 캐시 시간을 설정합니다. 캐시 컨트롤 헤더를 maxAge = 300, 머스트 리밸러데이트로 설정하여 5분 동안만 캐시하고 반드시 서버에 재검증하도록 합니다.
CSS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해시가 포함된 경우 이뮤터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맥스에이지를 31536 경영형, 즉 1년으로 설정하고 이뮤터벨 플래그를 추가하면 브라우저가 절대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파일명이 변경되면 새로운 파일로 인식하므로 안전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중간 정도의 캐시 시간인 604,800초, 즉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AWS CLI의 S3CP 명령에 캐시 컨트롤 옵션을 추가하여 업로드할 때 헤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 서티퍼키트 매니저를 사용하면 무료로 SSLTLS 인증서를 발급받아 HTTP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프런트와 함께 사용할 인증서는 반드시 어시스트-1 리전, 즉 버지니아 북부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리전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클라우드프런트에 연결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인증서 검증 방법은 DNS 검증과 이메일 검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DNS 검증은 루트 53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증서가 발급되면 클라우드프런트 배포 설정에서 커스텀 SSL 인증서로 연결합니다. ACM 인증서는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루트 53에서 도메인을 관리하면 클라우드프런트 배포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팅 영역을 생성하거나 기존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A 레코드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에일리어스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일리어스를 사용하면 클라우드프런트 배포를 직접 가리킬 수 있고 DNS 쿼리 비용도 절감됩니다. 별칭 대상으로 클라우드프런트 배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포 도메인 이름이 입력됩니다. www 서브 도메인도 함께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과 www.example.com 두 개의 A 레코드를 만들어 모두 클라우드프런트 배포를 가리키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든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포 후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려면 클라우드프런트 캐시 무효화가 필요합니다. Create Invalidation 명령으로 캐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ID 옵션에 배포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드즈 옵션으로 무효화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슬래시 별표를 사용하면 모든 파일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로만 무효화하려면 슬래시 index.html, 슬래시 css 슬래시 별표, 슬래시 js 슬래시 별표처럼 여러 경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get invalidation 명령으로 무효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 아이디를 입력하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캐시 무효화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처음 1000개 요청은 무료이지만 그 이후에는 건당 과금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파일명의 해시를 포함시켜 캐시 버스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적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파일명의 해시를 포함시켜 캐시 버스팅을 구현하세요. 예를 들어 메인 ABC123JS처럼 빌드할 때마다 고유한 해시를 추가하면 캐시 무효화 없이도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클라우드프런트 로그를 활성화하여 접속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세요. 셋째, S3 버킷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여 실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덮어 쓰는 것을 방지하세요. 넷째,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로 정기적인 비용 모니터링을 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다섯째, GitHub 액션즈나 GitLab CI 같은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배포를 자동화하세요. 마지막으로 램더 에지를 활용하면 A/B 테스팅, 인증, 리다이렉션 같은 고급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S3와 클라우드프런트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빠르고 안전하게 웹사이트를 배포해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www.codedec.kr을 방문해주세요.